레디 액션! 안녕하세요, 알레한드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랜만에, 아니 처음인가요? 간만에 문명인처럼 입고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오늘의 주제, 물고기들 안전하게 가까이에서 보는 법, 물고기에게 최대한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법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프리다이빙을 하는 이유는 다양해요. 물속에 어우러져서 물고기들의 움직임을 따라하고 그들을 지켜보고 그들과 함께 물속에서 어우러지고 싶은 그런 욕구는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거북이를 봤다고 해서 거북이다! 첨벙 상어다! 첨벙 절대 이래선 안 된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물고기에게 가깝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물고기의 구조와 생태,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안전이에요. 물고기도 여러분도 안전하기 위해서는 물고기와 최소한의 거리를 유지해야 되는데요. 이 최소한의 안전거리는 길면 길수록 좋지만 저는 정말 최소한, 문자 그대로 최소한 이 물고기의 길이만큼은 떨어져 있는 편이 안전하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할게요. 대표적으로 2m, 3m 정도 되는 상어라고 한다면은 2m, 3m 정도의 거리를 떨어져서 관찰을 하셔야 되고, 조금 더 작은 물고기다 하더라도 그 물고기의 길이만큼의 거리는 항상 유지를 해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정말 다이빙 하다 보면 그런 케이스 있어요. 물고기도 딴 생각을 합니다. 완전 딴 생각에 잡혀서 혼자 수영하다가 갑자기 자기 옆에 나타난 여러분들의 모습에 놀라서 호다닥 도망가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을 공격할 의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급격한 움직임에 가오리처럼 독가시가 있는 물고기라면 가시에 찔릴 수도 있고, 날카로운 면도날이 있는 썰전피쉬류 같은 경우에는 그 지느러미나 그 가시에 또 베일 수도 있고 여러분도 물고기도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최소한, 정말 문자 그대로 최소한 물고기의 급격한 움직임에 부딪히거나 사고가 나지 않을 거리를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물고기가 가만히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가까이 가고 싶다고 하더라도 너무 접근하는 것은 좋지 않고, 언제나 또 명심하셔야 되는 것은 물고기를 관찰만 하셔야지 가까이 간다고 해서 만지거나 건드리거나 물고기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범위까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릴게요. 자, 물고기에게 접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려면 먼저 물고기의 생태 구조를 좀 알아야 돼요. 보통 인간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요걸로 주변 환경을 파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물고기들은 감각기관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옆줄이라고 불리우는 감각기관인데요. 이 감각기관은 단순히 옆에 있는 줄무늬가 아니고 작은 구멍들이 뚫려 있어서 물고기는 이 옆줄을 통해서 물의 흐름과 물의 움직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처 보지 못했더라도, 미처 듣지 못했더라도 예상치 못한 물의 움직임이 느껴진다면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옆줄 덕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혹시 아무리 거친 파도, 아무리 거센 물결 속에도 물고기가 밀려서 바위에 부딪히거나 뒹구는 모습 보신 적 있어요? 솔직히 전 본 적은 있거든요. 진짜 막 파도가 거칠게 부서지거나 하면은 작은 물고기들이 휘말리긴 하는데, 그 상황에서도 물고기들은 웬만해서는 자기 갈 길을 가요. 보지 않고서도 산호나 바위에 부딪히거나 긁히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옆줄을 통해서 물의 흐름을 느끼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물고기 바로 옆에서 물살을 강하게 일으키거나 킥을 강하게 하거나 덕다이빙을 요란하게 한다면은 물고기는 보지 않아도 그 이상함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 먼저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항상 움직임은 천천히, 부드럽게 주변에 물살을 강하게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것 명심해 주세요. 덕다이빙은 최대한 조용하고 부드럽고 물이 튀지 않게 해야 되고, 킥 역시 우리가 대회에 나가는 것처럼 강하게 하지 말고 최대한 천천히 부드럽게 움직여야 된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물고기들마다, 물고기의 종마다 가깝게 다가가는 요령이나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가장 먼저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동남아시아의 열대어들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이 동남아시아의 열대어들은 조금 특이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흔히 볼 수 있는 다이빙 포인트나 리조트 앞바다에서 스노클링을 하면서 볼 수 있는 물고기들은 인간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먹이를 주는 사람도 많고요. 여러분이 가볍게 손짓만 하더라도, 실제로 먹이를 주지 않더라도 먹이를 주는 행동만 하더라도 물고기들이 주위로 많이 모여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직접 무언가를 먹이고 싶다고 한다면 육지에서 인간이 먹는 음식, 빵조가리 같은 걸 가지고 들어가시는 게 아니고 물속에 떠다니는 낙엽들 혹은 나뭇잎들, 그 다음에 물풀들 같은 걸 가볍게 뜯어서 비벼서 뿌려주면 굉장히 좋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말로 놀래기라고 불리우는 물고기 종류가 있어요. 종류에 따라서 무늬의 차이는 있지만 굉장히 노란빛의 화려한 물고기들이고, 영어로는 레스라고 하는데, WRASSE, 레스 종류라고 하는데, 이 레스들은 호기심도 굉장히 강하고 인간들을 그렇게 겁내지 않아요. 그래서 깊은 곳에 잠수해서 가만히 있다 보면은 내 핀 주위로, 마스크 주위로 레스들이 몰려드는 것도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 레스들과 조금 더 놀고 싶다고 한다면은 바닥에 있는 모래만 살짝 파헤친다고 하더라도 레스들이 흥미를 가지고 모인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또 이런 식으로 모이기 좋아하는 물고기들은 버터플라이 피쉬류가 있어요. 버터플라이 피쉬류는 종류에 따라서 차이는 조금 있긴 하지만 하와이에 있는 밀레시드 버터플라이나 사이판 딤플 다이빙 사이트의 피라미드 버터플라이 피쉬 같은 종류는 사람의 손짓에도 금방금방 모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얘네들은 특히 한 번에 몇십 마리, 몇백 마리 이상이 군집으로 몰려다니기 때문에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찍으신다면 굉장히 재밌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관광지의 열대어들, 크게 위험한 녀석들은 없어요. 다만 이 녀석들도 여러분들의 손짓에 모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잡으려고 하거나 만지려고 하면은 거칠게 도망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부딪힌다거나 몸을 맞대는 것에 크게 거부감이 없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 필요는 있어요. 앞서서 말씀드린 날카로운 면도칼 같은 뿔을 가진 서전피쉬 같은 종류는 몸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고요. 인간들에게 적극적으로 물고기를 받아먹던 스노클링 존에 있던 물고기들은 여러분을 물 수도 있습니다. 진짜예요. 마리나님 물려봤죠? 네. 먹이 주는 줄 알고 손가락을 물었어요. 자, 그리고 흔히 볼 수 있는 물고기 중에 우리가 정말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물고기로 청소기 놀래기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놀래기류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다른 물고기들의 아감이나 이에 낀 찌꺼기나 먹이를 받아먹고 사는 녀석들, 일반적으로 우리가 청소물고기라고 부르는 녀석들이에요. 이 녀석들에게 청소를 받으려고 멀리서부터 찾아오는 만타레이나 고래상어 혹은 큰 물고기들도 있고, 심지어 사람도 그 물고기가 사는 산호나 바위 근처에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 와서 청소를 해주기도 합니다. 다만 이 청소물고기들에게 청소를 받으려면 정말 한자리에 1분이고 2분이고 혹은 그 이상 동안 꼼짝 않고 있어야 얘네가 적극적으로 와서 청소를 해주고요. 실제로 한자리에 오래 있을 수 있는 스쿠버 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양치를 받는다거나 몸 곳곳을 청소받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주의해야 될 사례 중에 하나가, 후드를 쓰지 않고 다이빙을 하는 스쿠버 다이버가 다른데 정신이 팔려서 가만히 멈춰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청소 물고기가 귓속을 청소해 준다고 귓속에서 쭉 하고 먹이를 먹었다가 고막이 파열되는 사례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위험한 물고기는 아니지만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방심하시면 안 된다는 것 미리 말씀드려요. 이번에는 정착성 어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정착성 어종 같은 경우에는 한 자리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그 자리를 거의 벗어나지 않고 생활하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다가가더라도, 심지어 톡톡 건드린다고 하더라도 거의 움직임이 없을 수도 있는 녀석들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그루퍼들, 라이언피쉬, 스콜피온피쉬, 이런 종류의 물고기들이 있는데, 다만 이름만 들어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녀석들이니까 실제로는 절대로 건드리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런 녀석들에게는 그냥 최대한 천천히 안전하게 거리를 유지하면서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만큼 다가가셔도 무방은 합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 스콜피온 피쉬나 라이언 피쉬 같은 경우에는 화려한 가시를 지느러미 속에 숨기고 있으니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 명심을 하셔야 되고, 그루퍼 같은 경우에는 크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굉장히 난폭하고 먹을 것만 보면은 눈이 뒤집히는 녀석들이에요. 스쿠버 다이버 같은 경우에는 호흡기나 액세서리 같은 거 달랑달랑 달고 다니다가 옆에 있는 진짜 큰 포테이토 그루퍼나 거대한 대왕 그루퍼가 한 입 싹 그거를 빨아들이는 경우도 있고, 사람 손 같은 경우에도 한 입 먹는 경우가 있었으니 항상 다가는 가되 조심하셔야 되고, 그루퍼는 일정 거리 이상 가까이 다가갈 때는 사람을 노려보면서 입을 벌리고 있어요. 하지만 사람이 너무 가까이 다가갔다고 생각되면은 슬그머니 자세를 돌립니다. 이때부터는 그냥 따라가지 마시고 거리를 유지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언제나 우리의 원칙은 안전을 위해서 물고기들의 진행과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또 조심스럽게 다가가기 좋은 녀석들은 상어나 가오리류예요. 가오리 같은 경우에는 때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우리에게 꼬리를 보이고 움직일 때 따라가면 다 도망을 갑니다. 보통 이런 녀석들은 정면에서부터 천천히 접근을 하시길 권해드려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은 제가 몰디브에서 스피어 피싱을 하다가 만났던 엄청 큰 가오리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녀석 같은 경우에도 가오리가 나를 인지하고 있고 내가 적인지 아닌지 확신은 없지만 크게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한자리에 꼼짝 않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물고기가 나를 인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천천히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레오파드 샤크 혹은 지브라 샤크라고도 하죠. 이 지브라 샤크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낮 시간에는 한자리에 앉아서 꼼짝 않고 잠만 자고 있는데요. 뒤에서 접근을 하게 된다면 레오파드 샤크가 놀라서 바로 달아나 버리니까 항상 이 녀석이 나를 볼 수 있는 곳에서부터 천천히 접근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블랙팁 리프샤크나 화이트팁 리프샤크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정말 우연히 마주치지 않는 이상 가까이에서 보시기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얘네들은 굉장히 예민한 녀석들이고 사람의 존재가 조금만 느껴진다 하더라도 바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하지만 2m, 3m가 넘어가는 상어들 같은 경우에는 얘네도 최소한의 안전거리를 가지고 인간 주위로 가까이 오기도 해요. 우리가 먼저 접근을 하면은 얘네는 멀어지고, 반대로 우리가 몸을 움츠리고 있다면은 호기심을 가지고 굉장히 가까이 오긴 할 거예요. 이런 상어들도 언제나 눈을 마주치고 있어야 된다는 거, 이건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항상 물고기가 여러분을 보는 것만큼 여러분도 물고기를 봐야 하고, 상어와 마주칠 때는 항상 눈을 피해서는 안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마찬가지로 몰디브에서 봤던 널스 샤크에 관련된 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널스 샤크도 상어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 시야에 넣어 두어야 하고요. 우리가 상어에게 접근할 때도 뒤에서부터 접근을 한다거나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상어에게 충분히 인식을 시키고 상어가 보는 데서 천천히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움직이는 녀석도 있고 멈춰있는 녀석도 있는데요. 멈춰있는 녀석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얘네가 볼 수 있는 영역 내에서 천천히 접근을 하시는 게 좋고가 아니고 반드시 필요하고요. 반드시 필요하고, 상어가 귀찮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루퍼도 마찬가지고 우리를 노려보면서 입을 벌린다던가 위협 행동을 한다면은 천천히 뒷걸음질 치면서 거리를 벌리시는 편이 좋습니다. 아까 옆줄 이야기 했잖아요. 옆줄처럼 물고기는 보는 것뿐만 아니고 물살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또 우리가 화들짝 놀라서 호다닥 도망가 버리면 그 도망가는 거에 놀랄 수도 있고 도망가는 거에 본능적으로 반응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물러날 때도 접근할 때도 서로 보이는 곳에서 서로 눈을 피하지 않고 최대한 천천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그냥 여러분이 할 일만 하더라도 알아서 따라오는 녀석들이 있어요. 이런 녀석들이 정말 재밌는 녀석들입니다. 대표적으로 트레벌리 떼가 있습니다. 빅아이 트레벌리들 같은 경우에 작게는 수십 마리,
많게는 정말 수만 마리가 여러분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반응을 하면서 여러분이 큰 물고기처럼 그냥 수영을 하고 움직인다면은 여러분을 따라올 거예요. 주의사항은 딱히 없습니다. 보통 이런 녀석들은 특정 수심을 유지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덕다이빙을 해서 내려가서 얘네가 좋아하는 수심층 한 15m 정도라 라고 했을 때 15m 상에서 천천히 움직인다면 고래나 고래상어가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천천히 움직인다면 그 무리가 피리 부는 사나이처럼 여러분을 따라서 쭉 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숨이 차서 다시 수면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 트레벌리들도 따라 올라오다가 다시 원래 자기들이 좋아하는 깊이로 내려가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레인보우 러너들도 좋아요. 레인보우 러너는 많은 떼가 다닐 때도 있지만 한 마리 혹은 두 마리, 세 마리 이런 식으로 소수로 움직일 때도 있는데 여러분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반응하면서 여러분이 다이빙 하시는 동안 여러분을 줄줄줄줄 따라다닐 거예요. 빨판상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닷속을 유영하다 마주친다기보다는 깊은 곳 바닥에 내려가 있다가 올라갈 때, 깊은 곳 바닥에 내려가 있다가 움직일 때 어디선가 나타나서 자기도 모르게 따라다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저번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빨판상어 물지도 않고 피를 빨지도 않는다. 그냥 여러분의 끙알을 받아먹고 싶어서 따라다니는 것 뿐이니 그냥 달고 천천히 헤엄을 치시면 돼요. 가끔 다이빙을 하다 보면은 눈앞에 알짱거리는 손톱만한 아기 물고기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얘네들도 어디선가 큰 바위 혹은 다른 물고기들을 따라다니면서 보호를 받는 녀석들인데 항상 이 움직임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옆줄을 통해서 물살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본능적으로 앞서가는 버릇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적으로 우리 앞에 배치하려고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수영하면은 언제나 코앞에서 정말 여기서 우리를 앞서가는 마치 예지를 하듯이 우리를 앞서가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물고기들이 따라오는 경우에는 재밌게 노시면 돼요. 근데 가끔씩 한두 마리 낙오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지금 손바닥 위에 있는 이런 아기 물고기들 이렇게 한두 마리씩 낙오된 애들은 여러분이 배 위로 올라가 버리면 미아가 돼서 그대로 다른 물고기의 먹이가 될 수 있어요. 정신 차려 보니까 이런 물고기 한두 마리가 눈앞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재밌게 놀고 사진 찍고 원래 무리에 데려다 주시면 됩니다. 요령은 되게 단순해요. 그냥 그 아기 물고기들이 많이 모인 곳으로 다이빙을 천천히 해서 가서 그 앞에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은 자기 무리로 돌아가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물고기들의 경계 행동은 물고기 종마다 다르고 되게 다양하지만 다이빙을 하시면서 물고기들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다면은 충분히 느끼실 수 있어요. 이거는 워낙에 생김새도 다르고 습성도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할 땐 조심해야 된다, 저렇게 할 땐 조심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요. 기본적으로 모든 물고기의 행동은 주위에 누가 없는 것처럼 자기 혼자만의 생각에 빠져서 산책하듯 움직이는 것이 자연스럽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고기가 여러분을 주시하고 있다면은 실제로 주시하고 있는 거고요. 물고기가 여러분을 주시하고 있는데 굉장히 급격하게 움직인다거나 바다뱀 같은 경우에 도망을 가는 것이 아니고 또아리를 틀면서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다거나 상어 같은 경우에 도망을 치지 않고 우리가 눈을 마주치고 있는데 도망을 치지 않고 입을 벌리고 위협적인 행동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실제로 공격 의사는 없다고 하더라도 위협을 느꼈다는 뜻이기 때문에 절대로 가까이 가지 마시고 거리를 다시 벌리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안전, 물고기의 안전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지난 수천 년, 수만 년, 수십만 년 동안 같이 살아온 육상동물들은 본능적으로 경계를 할 수밖에 없어요. 큰 개만 봐도 사실 처음 보는 개를 외딴 길에서 마주쳤다고 하면은 조심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동물들도 인간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인간을 경계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보던 물고기들은 TV를 통해서 보거나 책을 통해서 보거나 수족관을 통해서 보게 돼요. 우리도 모르게 물고기들은 어리석다라거나 어떤 생명체로서 보다는 관상용, 어떤 경치의 대상이라고 인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닷속에서 다이빙을 하실 때 언제나 야생의 환경 속에서 야생의 존재들과 마주친다는 점을 절대 잊지 마시고요.
물고기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똑똑하고 훨씬 예민하고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셔서 안전한 다이빙, 즐거운 다이빙 하실 수 있길 바랄게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